이번에는 또 윤석열 전 총장 얘기를 네, 좀 해야 네, 겠네요. 뭐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조상묘를 훼손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고 예. 거기다가 김영삼 전 대통령 아. 조상묘는 또 국세청한테 압류를 당했다는 거 네. 아닙니까? 두 개 다 좀 왜 이렇게 두 개 다 좀 기가 막혀요. 희한한 일들, 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김현철 네, 씨,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아닙니까? 네, 참. 이거 전두환 네. 과거 군사 독재 때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아주 그냥 울분을 토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먼저 그 윤석열 전 총장 네. 조상묘 사건부터 한번 네. 따져보죠. 어떻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윤석열 집안 그 충청도 공주에 많이 사는 그 파평윤 씨 집안이거든요. 예, 예. 거기인데 이제 세종시하고 공주하고 붙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조상묘를 세종시에다 쓴 거죠. 거기 이제 공원면이 그렇죠. 잘 조성이 거기가 뭐 되니까 거기다 전부 조상묘들을 세종시- 여기저기 흩어져 있잖아요. 예, 그 은하수 공원묘이라고 예. 엄청나게 잘 해놨습니다. 아주 아, 뭐, 예, 거의 국립묘지보다 시설을 더 잘 해놨어요. 아, 그래서 근데 저런 아마 그 인근에 있는 것 같아요. 세종시에. 그 여기 예. 사진만 보고 예. 야 이런 호암묘를 써놨나 그랬더니 보니까 공원묘원이 예, 예, 예. 그쪽에 하는데 누가 거기다가 집안에서 관리를 한대요. 거기다가 이제 뭐 칼도 꼽아놓고 또 뭐 머리카락을 한 다발을 갖다 놓고 또 부적도 갖다 놓고. 봉분에는 뭐 예. 저 묘 위에 네. 거기는 인문도 뿌리고 막 그러니까 달걀 껍질도 갖다 예. 넣고 막 아주 좀 혐오스럽게 이렇게 한 거죠. 제가 보기엔 뭐 무속 그 신앙하는 사람들이 뭐 그 저주를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봐야겠죠. 예, 뭐 그 수사를 하면 나오긴 나오겠지만 윤석열 총장 집안에서는 그냥 수사를 안 했다고 그래요. 신고를 안 했다고 그래요. 예. 그것 가지고 하다 예, 보면 예. 이제 또 뭐 또 이런저런 그렇죠. 그냥 얘기들이 뭐 나오니까 예. 좀 덮은 것 같아요. 예. 지난달에가도 뭐 그런 일이 네. 비슷하게 있었던 거 네, 아닙니까? 뭐 보수 작업을 했다는데, 아유, 그게 참, 앞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뭐 정치 선언만 안 했을 뿐이지 사실 시작을 한 건데, 이게 앞으로 겪어야 될 고난의 어떻게 보면 예고편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일이 앞으로도 더 많을 겁니다. 5.18 메시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게 진짜 말 되더라고요. 예. 독재 전제에 저항하고 반항하는 게 이게 광주 정신이고 헌법 정신을 살리고 이게 5.18 정신하고 또 맞는 얘기인데 김의겸이라고 왜 그 흑석 선생은 뭐라고 했냐면 전두환이랑 윤석열이랑 비슷하다. 그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예? 어이가 없어.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어때처럼 날리고 내가 보기에는 정말 제대로 얘기를 했던데 말 되는 거죠. 벌떼처럼 공격을 하는데 김의겸이는 젊은 전두환을 보는 것 네. 같다. 참 말도 안 되는 어이가 소리. 없네. 말. 전화 네. 부동산 투기를 하지 말아야지. 아니 윤석열 총장이 대학 다닐 때 모의 재판에서 그때 전두환 서술이 시뻘을 때 사형 구형했다는 거 아니에요, 검사하면서. 그런 사람을 갖다가 그 독재하고 겹친다 얘기하고 또 뭐야 저 정세균이라는 사람은 5.18 하면은 뭐 언론개혁이 생각나는데 지금 언론개혁 할 게 뭐 있어요? 다 자기네 언론들이 다 의용 언론이지. 방송 틀어봐요. 다 문재인만 보도하지. 딴 데 뭐 보도해요? 예. 근데 언론 개혁이 뭐 때문에 저렇게 하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자꾸 벌어집니다. 예. 그런데 그 뭐 무속인이 했든 어쨌든 무속인이 자기가 무슨 윤석열 전 총장하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가서 했겠습니까? 네. 누가 시켰다고 봐야죠. 그렇죠. 누가 했던 네. 그런 봉분을 훼손하고 하는 것은 과거부터 뭐 지맥을 끊는다든지 무슨 그렇게 조상묘와 이 자손 간의 그런 기운이 서로 통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그렇죠. 끊기 위해서 뭐 인분을 뿌린다든가 그런 행위를 한 것 같은데 누가 시켰을까요? 벌써부터. 뭐 그 충남지사가 하시지는 않았을 거고 세종시장이 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 하긴 뭐 충남지사 그분도 무슨 대권 도전한다고 예, 이번에 도전한다고 그랬죠. 뭐 양뭔가 뭐 하는 사람이. 근데 뭐 누군가는 뭐 대권인 것 같아요. 예, 뭐 대통령이 되려면
이 묘지에 또 신경을 많이 썼잖아요. 전에는 뭐 예. 대통령 되시는 생각했던 분들이 이장을 많이 했죠. DJ도 용인으로 이해창, 이장하고 이해창도 이장을 하고 많이 했죠. 근데 예. 이해창은 덕을 못 보고 DJ는 이장하고 대통령이 안 됐습니까? 네, 그렇죠. 뭐 꼭 몇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뭐 된 거는 사실이죠.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 참여를 앞두고 저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참 극심한 음해 공작 뭐 이런 거의 시작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묘지를 이장한다든가 뭐 그런 것은 저는 많이 들어봤습니다만은 과거에 좀 대권의 뜻을 둔 사람들은 알려지지 않은 사람 말고도 김무성 전 대표도 이장을 하고 뭐 여러 사람들이 했습니다. 근데 묘지 자체를 훼손한다는 것은 처음 들어봐요. 그렇죠. 과거에 대원군의 아버지 남영군 묘를 그렇죠. 그 오페르트라는 독살이 와갖고 훼손했잖아요. 통상의자고 자꾸 하는데 거부하니까 난리가 났죠. 그 훼손 사건. 그거에 저런 무슨 이렇게 유명인사의 묘지를 이렇게 훼손했다는 건 또 처음 들어봐요. 예, 영화 왜 명당이라는 영화에서도 그 대원군 나오고 묘 나오거든요. 예. 저런 거는 이제 그 아산만에 남은 그렇죠. 묘가 있지 않습니까? 예. 흥선대원군 예,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당이라고 그래서 그런 게 나는데 참 저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뭐 있을 수 없는 거고 아무리 해도 저 임진왜란 끝나고 선조가 일본에 가장 먼저 요구한 게 우리 왕릉 훼손한 놈 그거 잡아와라. 예. 그래가지고 그때 뭐 가짜로 보낸 걸 좀 참수하고 그랬죠.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조상묘를 훼손하고 그런 것은 집안으로 보면은 철천지 원수가 되는 그렇죠. 거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그러니까 19일 방미에 나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 측의 기습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날 같은 두 가지 윤석열 총장의 사건이 뭐 관련 보도가 있었어요. 하나는 요 묘지 훼손. 또 하나는 윤석열 전 총장이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방문을 했어요. 17일 날 했는데 19일 날 또 그렇죠. 언론에 문재인 대통령 기사보다는 또 그 기사에 다 관심들이 있는 거 보면은 윤석열 총장 쪽에서 언론도 좀 잘 플레이를 하는구나 하는 느낌도 들어요. 사실은 언론에 대해서 어떻게 기사를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느냐는 것도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 그렇죠. 지금 한 70일 가까이 서초동 아파트에 갇혀서 마늘하고 쑥만 들며 버티고 있잖아요. 그래도 계속 뉴스는 생산하는 거예요. 이번에 반도체 그 서울대 연구소 간 거는 문재인이가 미국 가서 백신하고 교환할 게 사실 반도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게 BBC, 바이오, 배터리, 칩, 반도체 세 개거든요. 그 중에서도 반도체가 미국이 제일 탐내는 건데 그 반도체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구소로 딱 갔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뭐 오비락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다. 뭐 이렇게 보여지죠. 지난번 바이든이 반도체 그 웨이퍼 흔들었죠. 흔들고 삼성전자 그때 와서 또 회의했지만 또 이번에도 대통령 만나기 직전에 삼성이랑 다 들어라 해갖고 또 회의하잖아요. 미국에서. 그렇죠. 투자 압박하는 거죠. 그렇죠. 미국은 지금 뭐 바이든이 굉장히 그 친기업적이고 전략 물자 뭐 이거에 대해서는 대단한 그 애착과 그 의지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반도체는 뭐 비밀 무기라고 하고 백신은 우리의 무기고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니까요. 대단한 열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도체 공부하러 간 건 뭐 잘했다 이런 생각이 잘한 듭니다. 것이죠. 예. 가서 보통 사람들은 그냥 설명만 듣고 오는데 현장도 다 가서 이렇게 견학을 하고 반도체 인력 양성 문제라든가 이 반도체 수급론 또 산업 활성화 방안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묻고 대답하고 하면서 그 분야에 나름대로 식견을 넓힌 건 정말 잘한 일이죠. 잘한 거죠. 우리가 먹고 살 그 식량이 이런 반도체 이런 거 아닙니까? 바이오 뭐 AI 이런 쪽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최근에는 인문사회 쪽에서 이제는 이런 산업적으로까지 자기의 식견을 넓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잘하는 거라고 보고요. 이제 공부 그만하고
이제 하산했으면 좋겠어요. 네, 하산해서 하산할 때가 됐죠. 예, 이제는 이렇게 슬슬 예. 워밍을 하면서 대외적인 활동을 보이고 그것을 언론한테 공개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이제 본격적인 말하자면은 정치 입문을 위한 예. 정치권 등판을 위한 몸풀기라고 봐야죠. 그렇죠. 예. 저는 계속 이런 대외적인 활동들 예. 순수한 의미에서의 어떤 그 정치 행위가 예. 아닌 그 부수적인 활동들을 공개하면서 서서히 진입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뭐 그렇게 검찰총장에서 정치인으로 거듭나려면 그 시간이 좀 필요한 건 사실인데 벌써 한 70일 넘었거든요. 그래서 정치공학적으로 따지면은 6월 11일 날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예. 당 대표가 선정돼요. 그리고 6월 21일 날 민주당이 예비경선을 대권 예비경선 시작하니까 11일에서 21일 사이에 뭐 정치 참여를 선언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정치공학적인 계산이 있는가 본데 저는 그냥 당장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식화하고 국민들한테 저는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예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네. 등판을 하지 않겠다 네. 그렇게 보여주고 네. 그 모습으로 아마 5.18 묘역도 네. 참배할 것 같고 네. 뭐 당연히 동작적 국립 현충원도 가겠죠. 네. 윤석열 총장은 이런 정도로 얘기하고 네. 사실은 이 김영삼 전 아, 대통령 이 조상묘를 가서 압류를 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전 뭐 이게 대통령께서 이게 그것도 무슨 누가 보더라도 그 네. 말이 되냐는 소리 아닙니까? 예, 그렇죠. YS 기념 도서관이라는 게 지을 때 돈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아주 힘들었죠. 자기 YS가 재산 전 재산 그것도 많지도 않대요. 하나 50억. 대통령까지 해도 지금 우리나라 YS 대통령 저는 참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그때 그 시절에 돈이 이쪽 주머니 왔다 갔다 하고 돈을 자루로 메고 다니는 시절에 그래도 뭐 50억 정도밖에 없다는 게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훌륭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를 또 기념 도서관을 해서 동작구청에다가 기부 체납으로 예. 기부했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기부 3년 내에 뭐 기부 목적대로 안 썼다. 네. 그러니까 공사하다가 돈이 없어서 공사가 늦은 거예요. 예. 그래서 3년 내에 안 했다고 저렇게 증여세를 3억 통지하고 2개월 후에 뭐 조사도 하지 않고 사전 통보도 없이 뭐 조상묘를 압류 조치 거제도 있잖아요. 예. 했다는 거 좀 너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 집안에 대한 학대 아닌가. 이런 모욕이죠. 모욕이고 이런 거 다 알았을 텐데 이걸 몰랐겠어요? 이런 일을 네. 하면서 청와대에 보고를 안 했을 그렇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증조 할머니, 네. 할아버지 네. 이 묘 자체를 또 압류를 했다. 야, 이런 몰상식한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진짜 욕되게 만든 거죠. 그 거제도 일대 큰 부자거든요. 예. 거제군 장목면 외포리. 제가 전투경찰 해안초소에 있어서 그 근방에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예. 거기에 멸치어장이 또 유명하죠. 그렇죠. 멸치 부자. 그러니까 옛날에 정치 관련인이나 정치 담당 기자들 멸치 안 받아본 사람이 없잖아요. 저도 뭐 YS 멸치 몇 번 네, 받았습니다. 많이 나눠줬어요. 예. 그래서 그 멸치 팔아가지고 사실 정치 자금도 되고 했는데 저거를 증여세 빨리 안 냈다고 저렇게 압류까지 하는 게 참 저는 너무 좀 이게 그러니까 법에도 인정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저게 뭐 해결 방안은 없었던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념 도서관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아주 애를 먹었고 그 공사비를 못 대서 동작구청이 일부를 대면서 기부 체납까지 한 그렇죠. 거예요. 거기서 예. 무슨 수익 사업이라든가 본래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예.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이렇게 몰상식한 압류 조치까지 취했다는 것은 그렇죠. 김현철 씨가 예. 예를 들면 문재인 쪽에 있었으면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거기 김현철 씨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무식, 무도한 정권이라고 계속 산무 정권이라고 비판하고 있죠. 그렇죠. 문재인 지지를 했었거든요. 당선을 했죠. 당선을 했다가 이게 도저히 이게 참 이 사람들은 도저히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민주당에서 탈당했잖아요. 그리고 지난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그 후보자 지지 연설도 다니고 개인 자격으로 했는데 그런 괘씸한 거에 대한 문재인 청와대가 속이 좁잖아요. 속이 밴댕이 속 같아요. 밴댕이. 밴댕이 속 이거 어떻게 작게 그릴 수가 없습니다. 손가락으로. 네? 네? 김홍거리는 자기 말 잘 들었다고 국회의원도 시켜주고. 그렇죠. 그래도 저는 옛날에 물려받은 거는 YS가 훨씬 많이 물려받았거든요. 조상한테. 엄청나게 받았다고 그렇죠. 봐야죠. 그리고 또 보수 쪽 3당 연합에서 그쪽 주류였잖아요. 근데 돈이 별로 없고. 물려받아도 네. YS는 정치자금 들어와도 자기가 어디다 이렇게 뒷주머니 찬 게 아니고 전부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거쳐서 나갔다고 그러대요. 네. YS 돈은 거쳐서 바람같이 나가.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그냥 들어오고 그냥 막 나눠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자기 돈이 별로 없는 거죠. 거기에 비하면 DJ는 그래도 좀 나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김홍거리도 뭐 막내인데도 재산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DJ나 YS나 JP, 김종필이나 삼김 옛날에 굉장히 오염된 정치인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지금보다 훨씬 투명하고 그래도 올바르게 사는 분들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라임 옵티머스 그 복학기 사건 그래도 뭐 구속이 되고 뭐 그랬다고 그래요. 그렇죠. 예. 이낙연 예. 전 대표 선거 사무실에 종로 선거 때 그거 갖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옵티머스에서 그렇죠. 복학기 갖다 줬다는데 누가 그것도 자살했잖아요. 그 측근이 검찰 수사받은 사건 자살했는데 그 사건 자체를 지금 수사를 못 하고 있잖아요. 딱 덮어버리니까 이성윤이하고 심재철이가 남부지검 중앙지검에서 라임 옵티머스 이거 수사를 못하고도록 딱 덮고 딱 덮고 있죠. 그거가 수사가 됐다 하면은 무슨 게이트는 저리 가라고 쓰나미가 되죠. 그렇죠. 참 그러면서 뭐 권력이 했다는 아무런 증거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의 조상묘 그리고 YS 전 대통령의 조상묘 이런 것이 훼손이 되고 압류가 됐다는 이 현실이 참 서글프기만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제대로 된 나라로 가려면 아직 멀은 거죠. 자기 쪽에 좀 반대편에 서거나 좀 말을 안 듣는 기운이 보이면 뭐 묘까지 저렇게 순환을 당하는 게 참 우리나라의 수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로 아무런 힘도 없는 이런 유튜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무슨 갑자기 이 국세청 세무서에서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해갖고 자기들이 다 그동안 그렇게 받아주고는 몇 천만 원에 지금 세금을 때렸지 않습니까? 없는 돈 다 따따 걷어서 지금 갖다 냈는데 과연 그때 많이 나왔던 김남국 의원이라든가 그 사람도 똑같이 패널로 엄청나게 나왔어요. 또 이철이 지금 정무수석 이런 사람들한테 과연 그렇게 매겼는지 저는 궁금해요. 물어보고 싶은데 뭐 이런 자들한테 내가 뭐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그래서 안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저쪽 친여 쪽의 패널들한테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돈 냈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튜브 쪽에까지도 이런 행위를 하고 있고 우리 같은 사람이 거기에 유탄을 맞아가지고 아주 힘듭니다. 하여튼 뭐 김현철은 YS 아들로서 좀 잘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 YS 그 맏아들도 옛날에 YS 돌아갔을 때 보면 좀 정상 생활을 잘 못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YS 부인 손명순 여사도 지금 거의 좀 거동도 힘드시고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좀 대통령까지 지낸 그 집안이 좀 평화롭게 잘 지내는 게 좀 모습이 우리 국민이 좀 지켜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말 저도 공감을 하고요. 뭐 YS 대통령의 그런 기념 도서관이라든가 또 아들 현철 씨 이런 사람들이 무슨 탈법이라든가 불법 행위를 해서 어떤 제재를 받는다는 거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건 당연한 건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기념센터를 지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봉화마을에 있는데 종로에도
지금 뭐 몇백 평짜리 그렇죠. 건물 짓는데 그게 수백억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은 다 자기들이 돈 대서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어렵게 지어가지고 그렇죠. 그걸 수익 사업이라든가 본래적인 사업을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는데 그 여건 안 됐다 해갖고 거기다가 수억 원을 그렇죠. 세금을 때린다는 게 그러니까 그게 노무현도 봉화마을 간다고 사저 좀 크게 졌잖아요. 지금 문재인도 저 양산에 좀 너무 크게 짓거든요. 뭐 축구장 해도 너무 된다면서요. 크게 짓거든요. 농지 전용까지 해가면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 사저 진다고 저렇게 소동은 안 벌였어요. 아니 원래 있던 집에 그냥 간 거예요. 따지고 따지고 뭐 이유로 되면 뭐 경호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핑계는 될 수 있죠. 상도동도 얼마나 복잡해요. 예. 하지만 자기 그냥 살던 데 들어가서 살았거든요. 동네 가서 배드민턴 치면서. 예. 우리도 좀 그런 좀 훌륭한 대통령이 아닌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분들한테 좀 예우를 우리가 좀 더 갖춰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네.